그 다음에 이 스튜던트 T분포, 이거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배우셨죠?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와서 아, 요새는 그 중고등학교 통계를 안 하던가요? 정규분포까지만 해요. 사실 T분포도 사실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 때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어디 나와 있나? 우리가 그 샘플, 물론 이게 그 샘플 사이즈 말고 그냥 Z를 한번 생각해 보죠. 밑에 시그마로 나누고 어떤 X 값에서 평균을 빼서 요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샘플인 경우는 사실은 샘플 개수에 따라서 루트 n을 해주기도 하고요. 요렇게 하면 이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다 이거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게 요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원래 모 집단, 엄마 집단에서 시그마를 얻어야 돼요, 원래. 근데 우리가 사실 많은 경우 모 집단을 알면 뭐 샘플을 막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몰라, 얘를 몰라. 얘 값을 몰라. 얘 값을 모르는데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우리는 샘플밖에 없으니까 샘플에서 시그마를 얻자 이거죠, 샘플에서. 근데 샘플 시그마는 시그마라고 잘 표시 안 하고 S라고 표시는 해요. S. 그러면 샘플에서 얻은 이제 요 분산 표준 편차를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이상해져요. 뭐냐면 샘플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난번에 샘플의 평균은 샘플에 편향된다고 했었죠. 샘플 뽑은 거에. 이게 평균 자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S 값도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얘를 넣었을 때, 얘를 좀 밑바탕으로 했을 때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를 이제 우리 스튜던트 아저씨가 열심히 연구했어요. 요거를 넣었을 때 분포가, 그러니까 샘플의 시그마를 넣었을 때 분포를 열심히 연구를 한 아저씨가 저기 스튜던트 아저씨인데, 이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학생이라는 그런 얘기고, 우리 학생이 열심히 했는데, 누가 거기 책에 나와 있죠. 골셋인가? 그 아저씨가 이제 기네스에 일하고 있었대요. 기네스 맥주 회사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혹시 맥주 만들어 보셨어요? 수제 맥주? 저 양재동 가면은 이제 비어랩 뭐가 있어요. 거기 한 20번 정도 만들어 봤나? 맛있어요. 20번 정도 만들어 봤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맥주를 만들 때마다 맛이 달라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날 곡물도 그렇고 사실은 온도도 저는 적당히 맞추거든요. 적당히 맞추고 물도 적당히 넣어. 그러니까 맛이 이제 물의 양이나 끓이는 거나 뭐 그거에 따라 다 다른데, 그 다음에 홉 같은 거 넣는 시간 다 다른데, 회사에서 만드는 기네스 같은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맛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계를 잘 내서 이제 그걸 컨트롤 잘 해야 돼요. 요때 이때는 맛이 얼마고 그런 걸 통계를 잘 내서 해야 돼서 통계를 상당히 많이 했대요. 이 고셋 아저씨는 거기서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런 거였고, 그 아저씨가 이제 하다가 이 T 분포를, 그러니까 샘플이 맥주는 제조할 때 이제 뭐 샘플을 엄청 많은 샘플을 할 수 없잖아요. 한 몇 개 뭐 해보고 한 두세 번 해보고 요런 값다. 그러면 이거 갖고서 일정한 맛을 내는 그런 걸 확신을 좀 갖고 싶어서 이 T 분포 같은 걸 이제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샘플 시그마를 갖고서 이제 분포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유도에 따라서 이제 이 샘플이 이 자유도라는 게 샘플 개수에 영향이 돼요. 보통 샘플이 우리가 샘플 냈을 때 샘플 평균은 뭐 샘플 1, 샘플 2, 뭐 2개짜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시그마는 결국 얘랑 관련되니까 얘가 결정되면은 이제 요 x1이 결정되고 얘가 결정되면 얘는 거의 뭐 딱 하나 값밖에 안 나오잖아요. 결국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값이 샘플 개수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제 자유도라는 게 샘플 개수 마이너스 1인 샘플 5개
해서 실험을 막 했으면은 5가지로 했으면은 5가지로 했으면 6개로 했으면은 자유도 그 5인 이런 T 분포를 따르더라라는 걸 했고 결국 이제 샘플 개수가 아주 커지면은 결국 얘가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뒤에 나중에 제법 쓰는 게 샘플 개수가 자유도가 30, 그러니까 샘플이 30 하나죠. 사실 20만 대도 거의 정규 분포랑 같더라. 근데 이제 안전하게 30을 많이 해요. 30이면은 정규 분포랑 거의 같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서 쓰는 그런 공식들을 그냥 채용해도 될 것 같아. 나는 그건 뭐 가정이라고 해야 될지 결론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그 머신러닝 쪽에 그 사이킷런 보면은 거기 가다 보면 샘플 개수가 30개 이상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해요. 30개 이상이면은 얘는 이제 그래도 정규 분포에 가깝고 해서 이런 논리들을 좀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자유도의 이 스튜던트 아저씨가 열심히 그래도 샘플 적을 때를 이제 연구를 발표를 해갖고 이제는 샘플이 이제 샘플이 적은 개수가 적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게 이제 스튜던트 T 분포고, 그러니까 샘플 개수 작을 때는 이제 T 분포, 특히나 30 이하일 경우는 T 분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